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일 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내용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마이클 바 부의장은 연준에서 금융 감독을 담당하고 있죠. 최근에 워싱턴에서 인공지능 AI 규제나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바 부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오전 10시에 전미공정주택연합 행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임이다 보니까 대출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AI가 대출에 개입해서 차별이나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히 AI를 통해 대출을 하면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텐데요. 이 부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얘기를 한 거죠. 우선 AI 기술을 잘만 사용한다면 그동안 금융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출도 해주고 신용을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반대로 AI가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를 증폭시켜서 잘못된 예측을 할 위험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AI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아예 대출 기회에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레드라이닝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레드라이닝이랑은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긋는 거죠. 배제를 하는 겁니다. 은행이나 보험들의 특정 지역, 대출이나 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관행을 얘기하는데요. 바 부의장은 AI 기술이 이 레드라이닝으로 인해서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영구적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 이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AI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 부의장은 주로 금융감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 금리와 인플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최근에 초당파 정책센터 미팅에선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페드의 연준의 주류적 지금 생각이죠. 인플레는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를 억제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월가에서는 최근 미중 갈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미국 당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준비 중인 가운데 지금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출 통제가 완화될 조짐이 좀 나타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중 고위급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도 속해 있지만 미국 기업들, 인텔, 퀄컴, 엔비디아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소속이 돼 있죠. 이런 기업들의 요청이니만큼 백악관이나 상무부도 고민하는 모습,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 이르면 이달 중에 상무부가 추가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규제의 속도 조절이나 강도 조절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이런 분위기는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중에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죠. 이게 내년 초로 미뤄지고 범위 더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 내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같은 특정 첨단 기술에만 적용을 하고 생명공학이나 에너지 이 부분도 적용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쪽은 그렇지만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는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단정 짓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상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대중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조치를 발표하려고 했죠. 저사양 AI 반도체나 클라우드 컴퓨팅 접근 차단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조치 발표가 재무부처럼 상무부도 늦어진다면 향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반도체 산업협회 성명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 행정부가 업계 및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게 협의할 때까지 대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를 좀 연기해달라,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수출 제한 조치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일관되게 적용된지를 따져봐야 하고 동맹국들과 완전히 조율됐는지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반도체 시장에 미국 업체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나라 인텔, 퀄컴, 엔비디아 같은 미국 반도체 회사 CEO들도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을 만났죠. 이런 자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전달됐을 겁니다. 이러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의 요구와 요청이 바이든 행정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대중 규제 향방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